본격적인 스크리닝 시간입니다. 마켓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켓 핵심부터 알려주시죠. 네,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종목 선별 투자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고 종목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스크리닝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하루 종일 한 500여 개 넘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정말 눈이 엄청나게 피곤할 정도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내일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빠졌다고도 내일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주들도 특히 그렇습니다. 인텍 플러스 수주 나오면서 정말로 바닥에서 급반등이 좀 나타난 상태인데요. 나머지 반도체들도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좋은가 하고 열어보면은 전부 다 지하실에 있다가 한 번 정도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요 정도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유니셈이라든지 STI 요 정도는 좀 추세 박스권 상단선에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전력선, 전력기기 쪽들 흐름 견조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좀 이내 좀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는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LS와 함께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대룡전기는 좀 조정으로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좀 눈치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들이죠. 글로비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해운주들이 급등세입니다. 해상운이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해상물류라든지 해상운반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다 급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쪽을 좀 추진한다라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금융지주사들과 함께 보험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효성중공업 이라든지 효성첨단소재, 어제 효성화학이 한번 매각설로 급등했었죠. 오늘 효성그룹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C도 모처럼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주들도 지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목표주가 하향된 인텔리아테크도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섹터주들도 오늘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 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강세 보였던 알테오제는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천당이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웹툰과 관련해서는 웹툰 관련주들 그 다음에 초반에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매물이 막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숲하고 엔터 3사, 4사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네이버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나 섹터별로도 굉장히 좀 흐름을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과 많은 섹터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키워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융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개장 때도 이 보험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증권 섹터, 금융 지주 쪽도 좀 올라오고요.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투자 전략 보실까요? 네, 정부가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서 공시를 하는 기업들, 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좀 추진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같이 합산되면서 나중에 세율이 거의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배당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또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은 분리과세를 추진하면 한 25%까지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금융 쪽, 특히 배당이 많은 금융지주사들하고 보험사들 이런 쪽들이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오래 쉬었습니다. 금융지주사들 좀 옆으로 기면서 쉬었었는데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섹터들한테 눌러서 아주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물론 반대로 지금 보험사들은 상당히 강하죠. DB손보라든지 하나손보라든지 손해보험사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보험사들이 워낙 좀 배당 성향이 좀 강한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2020년 이후로 DB손배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섹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비롯해서 지주회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배당과 관련되는 공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배당이 올라간다라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또 투자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 안 움직이던 삼성물산이라든지 한화 이런 식으로 지주사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리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추경 매수보다는 좀 수급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해운과 전선 섹터 강합니다. 어제부터 이 전선 쪽도 상당히 강하고요. 해운주들 아무래도 운임지수랑 연동되는 것 같은데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드렸었고요. 해운주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고 또 수출주들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들은 이 운임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싱싱 달리던 타이어 주식들도 지금 운임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다른 제조업들도 수출주들도 아마 이 운임 상승 때문에 실적에 좀 영향이 불가피한 종목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지금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상당히 좀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STX 그린 로지스가 지금 거의 한 20%가량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태용 로지스라든지 한솔 로지스 같은 이런 물류 기업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최근에 급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물류 기업들도 움직임이 있고 해운 관련주들도 꾸준히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벌크 쪽이 아니고 컨테이너 쪽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 대한해운도 지금 급등한 상태, 지금 VI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흥하해운도 바닥에서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페노션은 좀 벌크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H&M도 지금 상승하면서 KSS 해운과 함께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 있겠고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제때 물건을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잼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는 좀 지속적으로 운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들 어제 급등했죠. 전력기계도 상당히 급등했고 변압기, 송배전도 상당히 급등했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변압기 부족 때문에 이제는 뭐 좌초될 위기다 말하는 기사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사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 한마디의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계속 이런 변압기, 뭐 송배전, 케이블 이런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뭐 고점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직전 고점대 돌파가 된 종목 현대 일렉트릭 정도가 고점 돌파가 된 것 같고요. LS 일렉이라든지 LS 뭐 이런 쪽들은 조금 쉬고 있고 재룡전기도 고점 돌파하고 지금 살짝 쉬는 상태. 일단은 뭐 전력과 전선 쪽들은 흐름이 계속 유효하겠습니다만은 추세 안에서의 변동성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과 전선 봤습니다. 마지막 스크리닝 또 키워드 보시죠. 오늘 웹툰 그리고 또 엔터 쪽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을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섹터들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히려 웹툰, 네이버 웹툰 상장하고 네이버는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Y랩은 지금 급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텐츠 업체들도 장 초반에 상승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도 약간 가능성을 보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텐츠 섹터주들도 지금 약간 힘들어지는 모습, 약간 뭐랄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테마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단은 보시면 지금 SM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YG 엔터도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지금 최악의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네이버가 웹툰을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면서 또 관련되어 있는 엔터 콘텐츠 쪽으로도 약간 순환매 이런 측면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도 엔터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가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어제가 좀 저점권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추세 전환을 좀 확인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워낙 바닥에 있고 하반기에 회복이 좀 확실해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같은 섹터 안에서 게임주들도 어제 좀 변동성이 많이 컸죠. 오늘은 조금 눈치 장세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속에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낙폭과대주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고 내용 다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종목들입니다. 거의 뭐 지금 몇 달째 빠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쪽도 약간 추격이라든지 공격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좀 낙폭과대하고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쪽들은 계속 꾸준히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오늘 유리 기판 쪽들만 조금 강세인데 일단은 다른 쪽들 안에서는 일부 기판주들하고 레거시, 디램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은 계속 눈에 담아놓고 움직임을 조금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2차 전지도 한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바닥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수급의 움직임을 조금 챙겨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기 말입니다. 일단 뭐 드레싱성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지나고 나면 7월 달서부터는 수급이 조금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찐 스크리닝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